자, 이제 크나큰 논쟁. ACT를 칠 것이냐, SAT를 칠 것이냐. 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시험 다 대학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에 뭐 SAT를 내서 더 봐주고 ACT를 내서 더 봐주고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골라서 치시면 됩니다. 네. 자, ACT는 지금 보시면 네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English, Math, Reading, Science입니다. 오케이? 저기 English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SAT의 섹션 2 장문 그거랑 좀 문법 장문 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몇 점 만점이냐면 36점인데요. 아까 우리가 그 빨간 선 있는 그 라인을 가시려면 35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섹션 합산해서 평균 4로 나누면 35. 네. 30 적어도 34. 34, 35가 나오면 ACT 시험 치는 거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34가 나왔으면 그만하는 게 좋아요. 어, 네. 의미 없어요. 네. 여기 보면 섹션별로 보시죠. 섹션별로 잉글리시 36 만점이죠. 매스가 30 잘못했습니다. 매스가 36이어야 돼. 이거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리딩이 34, 사이언스 34. 네. 자, 지금 보면 우리 한국 학생의 경우를 볼 때 잉글리시와 매스 이 두 섹션에서는 만점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뒤쪽에서는 좀 점수가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하면 ACT가 이쪽 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게 되면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리딩과 사이언스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요. 그러면 이 학생은 ACT가 맞는 학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이게 좋냐 저게 좋냐는 뭐 하면 되죠? 애한테 두 개 다 한번 해보라고 하고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냐 골라봐라 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리딩 섹션과 사이언스 섹션 여기서 만약에 점수가 잘 나온다. ACT 모의고사를 쳐봤는데 그러면 이 학생은 ACT가 맞는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섹션 다 설명을 했고요. 근데 SAT가 라이팅 에세이 쓰는 섹션을 폐지를 한 반면에 ACT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 20이 지원하는 애들인데 탑 20이 지원하는 애들이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게 있으면 다 도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ACT를 쳤는데 뭐 굳이 또 에세이는 안 했다? 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T를 치는 애들은 반드시 라이팅 에세이 섹션도 응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징을 보면 요즘에는 섹션마다 따로 응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SAT나 ACT 시험을 쳤는데 어떤 특정 과목만 망쳤어요. 그죠? 그런데 또 돈을 다 내고 새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야 된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거죠. 근데 ACT는 그 망친 부분, 그 섹션만 따로 응시를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각 섹션마다 슈퍼 스코어를 제출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한 3번 쳤는데 섹션마다 점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만 모아서 ACT 점수로 제출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CT는 아예 성적표를 보낼 때 자, 1차 응시 땅땅땅땅, 2차 응시 딴딴딴딴, 3차 응시 딴딴딴딴, 밑에 슈퍼스코어 딴딴딴딴 이렇게 해서 슈퍼스코어가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성적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그 슈퍼스코어를 보겠다고 대체로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슈퍼스코어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스코어 인정 안 하고 시험마다 보내야 되는 학교는 조지타운 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지타운 갈 사람들은 좀 많이 없죠.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인터내셔널 온라인 테스트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외에서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온라인 테스트로만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코비드 사태 때문에 페이퍼 시험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ACT를 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ACT에 덤비려고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섹션 1 문법이 75문제입니다. 75문제. SAT가 44문제인데 비해서 75문제이고 45분이기 때문에 거의 30초당 하나씩을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ACT는 문제를 좀 쉽게 내면서 애한테 시간 압박을 대단히 많이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가 막 시간이 막 이렇게 몰리면은 막 못하는 애 있잖아. 대장성 뭐 이렇게 신경성 대장 증상 오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ACT 잘 안 맞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리딩 질문은 매우 직관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정보가 어디 있지? 그냥 찾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밑에 예를 들어서 어, 전화번호 문제가 이렇게 돼. 전화번호는 어떻고 저떻고 이래요. 그러면 이쪽 위에 지문에 올라가면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 똑같이 나오진 않고, 그죠? 그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화번호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전화번호 물어보는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내일 약속 이런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 이민 갈 예정이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 문제를 그냥 문제만 빨리 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 세 문제만 기억력이 한 네 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그죠? 네 문제 정도를 딱 머리에다 두고, 아니, 사실은 열 문제인데 한 여섯 문제는 기억력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땅땅땅땅땅땅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 여섯 개의 키워드를 머리에다가 외워가지고 지문에 읽으면서 걔를 빨리 찾는 겁니다. 네. 자, ACT는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살이에요. 그 절대 하면 안 되고 ACT 리딩은 이렇게 외워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는 쉬운데 찾으면 답인데 아,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내용 필요해요. 그러니까 ACT가 원하는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애들일까요? 막 어떤 자료 같은 데서 막 뭘 잘 찾는 애 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빅 픽처에 강한 애보다는 스몰 픽처에 강한 애들. 네. 자, 수학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사실 잘 알아요. 근데 네,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어, 자, 제가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애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ACT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섹션을 보면은 수학이 25%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학을 잘하면 수학이 커야 좋잖아요. 그죠? SAT는 50%고 ACT는 수학이 25%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학을 잘하는 애가 ACT가 유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뭐다? SAT로 치는 것이 좋고, 그죠? 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SAT로 치는 게 좋은데 수학을 잘하면 리딩을 잘 못한다. 그러면 또 리딩을 잘하기 위해서 ACT를 보는 경우도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네. 리딩 양이 많은데 지금 여기 지금 섹션 네 번째 섹션에 사이언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에 대해서 물어보나 보다. 우리 애는 과학을 잘하니까 과학에서 그러니까 과학이 있으니까 ACT가 더 유리한 게 이게 과학이 아니고요. 리딩이에요, 리딩. 근데 리딩인데 그래프하고 차트, 도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SAT는 그냥 지문에 아예 나오고요. 지문 중간에 또 박혀 있는 거고, ACT는 그거를 뽑아내 가지고 한 섹션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험 보고서나 뭐 실험 랩 리포트 같은 거겠죠.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차트 비교, 그래프 뭐 이런 걸 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빠르게 여기서 이 실험은 뭘 한 거고
뭐 컨트롤 그룹은 뭐고 뭐 어떤 거고 이런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에 계셔본 분들은 이게 굉장히 숙달돼서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CT를 이 과학 섹션을 잘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8학년, 9학년, 10학년 때 이렇게 어, 랩에 가서 좀 이렇게 발런티어도 좀 해보고 랩 리포트 같은 거 쓰는 거 좀 강하고 이런 애들은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ACT는 보면 리딩이 세 섹션이다. 그러니까 매스 빼놓고는 리딩이 이게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장문 섹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있는데 응시를 하지 않으면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옛날에는요, 그 한 34점, 33점, 34점이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 34, 35 아니면 36을 받아야 된다. 인플레이션 좀 많이 생겼다고 보고 그리고 또 팬데믹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급격히 하락해서 ACT가 지금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도대체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A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SAT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SAT가 올해 말까지 만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디지털 에세이로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페이퍼 시험이 내년 1년 동안 계속 유효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은 계속 페이퍼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섹션이 역시 네 개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리딩과 라이팅 랭귀지라는 거를 모아가지고 EBRW라고 해요. Evidence Based Reading and Writing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EBRW 이렇게 이 동네에서 그냥 EBRW라 이러면은 버발 언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매스 섹션은 calculator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됩니다. 라이팅은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에세이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학교에서 쓰는 그 신테시스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글이었거든요. 어떤 리딩 하나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리딩에 대해서 뭐 문학적 기법이 어떤 거고 뭐 때문에 이 글이 효과적인가를 쓰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과연 대학에서 이렇게 그런 글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 압박은 있지만 ACT보다 덜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자, SAT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가 꼬아서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자, 어떤 학생이 SAT 강하냐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학생들이 SAT 강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막 요거 찾으면 요런 게 있으니까 요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좀 많이 틀려요. 자, 반드시 이래요. 보기가 A, B, C, D 보기가 나오면요. 리딩에서 두 개는 완전 두 개는 좀 주제와 관련 없는 헛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헛소리가 이렇게 전체 보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보기 전체가 헛소리가 아니라 한 절반까지는 헛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뀐다.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룩말도 말이고 말도 말이에요. 그죠? 얼룩말도 말이고 말도 말이고 얼룩말과 말은 비슷하다라는 지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보기를 읽어봤더니 얼룩말과 말은 비슷하다 이런 그렇게 그렇죠. 위에서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런데 뒤에 가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다 이렇게 뒤에다 이상한 걸 하다가 붙여놓는다고요? 그래서 아예 특정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읽어서 그 오답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두 개 정도를 제거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대단히 좀 꼬우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SAT가 좀 힘들게 느껴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시간 압박이 더 힘들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문제가 조금 꼬우는 게 힘들느냐,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국 애들이 교육을 받은 방식이 대체로 문단을 이해하는 거에 위주로 많이 했고, 찾는 거 위주로 스피디하게 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잘 이해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들은 제가 보면은 한 80% 정도가 SAT에 더 적합하고 한 20% 정도가 ACT. 교포 애들, 미국에서 큰 교포 애들 있죠. 그죠? 그 교포 애들은 SAT 보다는 또 ACT가 맞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늘 메인 아이디어를 알아내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것이 있고요. 또 리딩에서 이 킬러가 뭐냐면 쌍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증거가 어딨냐. 그래서 막 이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것도 시간 안 보내면서 찾는 방법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리딩에서 그래프 도표되는 뭐 그런 거 보는 문제가 리딩에서 그다음에 혹은 또 여기 문법 섹션의 장문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 한꺼번에 그래프 도표 문제. 그러니까 ACT의 사이언스 부분을 SAT는 그냥 리딩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섹션 2 보시죠. 44문제 35분이에요. 요거는 뭘 물어보냐면 language and writing이라는데 문법과 글의 구성이 맞는지를 물어보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만 연습을 하면 애들이 시간 압박 없이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고요. 자, 일단 이 언어 섹션 수학은 800 맞는 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언어 섹션에서 700 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700을 넘으려면 이 섹션 2를 거의 다 맞는 것, 하나 틀리든가 다 맞는 것, 그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법과 글의 구성이 맞는지를 보는데 빨리 배우는 애들은 한 6주 정도에 저하고 같이 6주 정도만 공부를 해도 요건 거의 다 맞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죽어도 다 맞지 않는 애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법 설명을 할 때 태도 자체가 문법 이런 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2년도 가고 3년도 갑니다. 여전히 1년 전에도 한 44문제에서 한 4~5개 틀렸고요. 3년 가도 4~5개 틀립니다. 어, 안 변합니다, 절대로. 예. 그러나 전반적인 문법적 법칙들을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문법적 카테고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카테고리들, 전치사들, 뭐 접속사들, 그다음에 접속 부사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카테고리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그거를 하면은 이게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돼 이러면서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빨리 좀 하면은 빨리 배운 애들은 최고 빨리 배운 애는 2주. 네. 뭐 한 4, 5주 지나면 거의 해서 정상급으로 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따라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섹션 2는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애들한테, 우리 애들은 좀 라이팅을 잘하고 싶어, 장문을 잘하고 싶어요. 이러면서 튜터 시키시는 분 많은데, 그래서 튜터가 와가지고, 외국인 튜터가 와서, 자, 네 글 써놓은 거 한번 가져와봐. 그래서 빨간 펜 들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제일 안 좋은 장문 능력을 올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제가 오랫동안 이 장문 뭐 옛날 토플 장문 때부터 이 장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문의 그 권위자들이 쓴 책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장문의 가장 큰 법칙은 뭐냐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쓸 게 있어야 써지는 게 있는데 자,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별로 좋지 않은 글을 써놨는데 그걸 가지고 커렉션을 한다고 뭐 빨간 펜 들고 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더 좋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라이팅을 갖다가 올리고 싶은 사람은 라이팅을 공부하지 말고 SAT 섹션 2를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대학생들이 쓴 글 같은 글이거든요. 쭉 그려놓고 어떤 부분을 찍어놓고 A, B, C, D 중에서 제일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하는 초이스는 뭘까?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초이스를 할까?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 40세트, 50세트 정도를 갖다가 계속 풀면서 이걸 다 맞을 정도가 되면 걔는 절대로 문법 틀린 글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 좋은 걸 안 할 테니까요. 그죠? A, B, C, D에서 안 좋은 걸 계속 없앴잖아요. 나는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어떤 문법적이나 구두점 쓰는 거나 그다음에 패러그래프 구성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작문을 할 때 안 좋은 일들을 다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학년, 9학년 아카데믹 라이팅이 걱정이시라면 그냥 SAT를 시키는 게 낫다. 그냥 그 실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못 올라가죠. 나중에 시험 점수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는 절대 없어요.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은 잡아다가 SAT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수학은요. 제가 보기에는 AP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애들은 그냥 쭉 하다가요. SAT의 그 뭐죠? 나오는 문제 패턴 유형별로 한번 정리를 한 여름방학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몇 번 보면서 틀리는 걸 계속 체크하면 뭐 그냥 제 생각에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수학이 50% 이상을 차지하므로 아까 말했지만 수학이 강하면 당연히 SAT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죠. 됐죠?